为什么越来越多？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2018년 10월 총 길이가 55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강주하오 대교의 개통식이 중국 광동성에서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하여 개통을 선포했으며 중국의 많은 방송사들이 중국의 기술력과 달라진 위상을 자화자찬하였습니다. 我宣布，港珠澳大桥正式开通。 파리 에펠탑 60개를 건설할 수 있는 철강 40만 톤이 사용된 이 다리는 금융도시 홍콩과 도박의 도시 마카오 그리고 주하이를 연결합니다. 완공에는 총 200억 US 달러의 비용과 2003년부터 6년의 준비기간 그리고 2009년부터 9년의 건설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강주하오 대교의 건설을 통해 약 7천만 명의 경제를 통합시키며 연간 10조 위안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일반 화물 트럭이나 개인 자가용 등은 운행할 수 없고 단지 관광을 위해 특별히 허가된 셔틀버스만 가능합니다. 결국 22조 원을 들여서 관광을 위한 다리를 만든 셈입니다. 예전에도 홍콩과 마카오 사이는 고속 페리로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관광객을 위한 다리를 만들고서 어떻게 연간 10조 위안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직까지 거대한 비용을 쓴 만큼의 눈에 띄는 경제 효과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과연 관광이라도 더 편해졌을까요? 마카오 터미널은 마카오 관광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불편했고 홍콩 터미널 역시 도착 후 시내로 들어가려면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마카오 교통당국은 올해 1월 강주하오 대교를 통해 유입된 차량이 총 15,769대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개통했으니 하루에 겨우 500대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입니다. 오늘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강주하오 대교는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당초 공사를 시작할 때 중국 정부가 예상한 공사비는 약 8조 원이었고 완공 시점도 201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이 길어지며 비리가 터지고 비용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 공사비를 부담한 것은 바로 정부와 은행입니다. 이처럼 큰 실효성이 없는 다리 건설에 쏟아부은 돈이 자그마치 22조 원. 만약 그 비용이 병원의 건설과 교육 등에 투자되었다면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었을까요? 중국이 대형 토목공사를 계속하는 이유는 바로 고위 간부들에게 실리보다 치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가요 시스템은 철저한 성과주의입니다.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들보다 특별한 업적을 쌓아야 하는데 가장 손쉽고 포장하기 좋은 방법이 바로 부동산 개발입니다. 토지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아 이 자금을 다시 투자하고 다른 지역보다 GDP가 더 많이 오르면 승진에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따지기보다는 일단 최대한 시도합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대출하면 되고 어차피 만기가 돌아왔을 때 본인이 승진을 하던 혹은 퇴임을 하던 그 일을 책임질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개발이 성공해서 자금 회수가 잘 되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대로 지방정부의 악성 부채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건설사나 시행사 등 관련된 기업이 하나라도 부도나면 그대로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발표한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부채는 16.5조 위안입니다. 하지만 여러 기관들의 추정치로는 숨은 부채가 8.95에서 38조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38조 위안이라면 원화로 약 6,400조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약 470조입니다. 즉 상상할 수도 없는 지방정부에 부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채는 대부분 성급 이하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부동산 규제 강화 시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 및 디폴트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재정 수입 중 토지 사용권 판매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중국 성장의 큰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채에 의존한 성장 방식이 가져온
편리함은 이제 끝나가고 있으며 대가를 치러야 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빚으로 쌓은 성이 얼마나 견고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